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로스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거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통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째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럭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좁쌀 한 대와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그 오라질 년이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혹이 붉어지도록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홉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롱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 갈겼다. 홉든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목덜미를 외목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 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달리 크고 움폭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목이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앞다, 젠장 맞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든가. 1원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떨어졌다. 그 돈 벌 용기가 병제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1원 50전은 너무 과한데. 아니올시다. 일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짐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는 이보다 거의 나는 듯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인긴 그의 귀에 울렸다.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딸꾹딸꾹 숨 모으는 소리를 들은 듯 싶다. 왜 이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는 부르짖음이 간신히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다리를 자에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그 깜짝 놀란 일, 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오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제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며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당장 그 자리에 엎어질 것 같았다.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도라를 간담.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는 정거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인력거를 세워놓고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퇴물인 듯 남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다가들었다. 아씨, 인력거 안이 타시랍시오. 정거장 애들보담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그 여자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거지나 무엇같이 그의 기색을 살피며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의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귀찮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첨지는 어랍시오 하고 물러섰다. 전차는 왔다. 그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에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김첨지는 대어섰다. 인력거를 타시랍시오. 한동안 값으로 승강일을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인제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제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해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군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에 어찌 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집이 가까워올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웠다.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이 아니오. 무서운 불행을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그 모양은 마치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선 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 나룻이 덮였거늘 노릇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턱 밑에만 소립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뚱뚱보는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 잔 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 앞다.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 낸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왼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양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 솥뚜껑을 열정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김, 석쇠에서 구워지는 너비안이며 제육이며 빈대떡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인 탁재.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거기 있는 모든 먹은 먹이를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위선 빈대떡 2개와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줄인 창자는 자꾸자꾸 드리라 드리라 하였다. 국 한 그릇을 물같이 들이키고 드던 막걸리 곱빼기를 치사미와 마시자 찌르르하고 창재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게 풀리기 시작하였다.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하였다.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젠장 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괜찮다. 오늘 돈 산더미 같이 벌었는데. 취한 이는 치삼의 귀를 잡아채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살 됨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 놈, 왜 술을 붓지 않어? 애미를 붙을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었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치삼에 주어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의 돈, 이 육시를 할 돈 하면서 풀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쨍하고 울었다. 김첨지는 만족한 듯이 그 소립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컸는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그에게로 몰리었다.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정거장에서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마침 망토를 두른 여학생님이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랍시오 하고 송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획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허허.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고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연애 코를 들여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마누라 시체를 집어 뻗을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치삼은 흥이 깨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기었다. 치삼의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인제 나한테 속았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 먼 내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대 도그래. 김첨지는 확신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1원어치를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굳은 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간을 빌려 든 것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의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난장 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그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먼지내, 똥내와 오줌내, 때가 캐캐히 앉은 옷내, 병인의 땀석은 내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설렁탕을 놓을 사이도 없이 목청을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든 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의 빽빽 소리가 응가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놓고 운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 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갈, 이 눈갈.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거룽 적시었다. 문득 그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